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27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 한 편 업로드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미국은 이렇게 어젯밤 급등했습니다.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죠. 분명히 급등한 겁니다. 탄력적으로 오른 겁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른 것은 유연한 상호 관세 기대감 때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겁니다. 유연한 상호 관세. 그러니까 상호 관세 범위 축소, 요거 기대감 때문에 주식으로, 위험자산으로의 돈 쏠림이 나타난 겁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국채가는 하락했죠. 국채 시장은 안 좋았다. 위험자산으로의 쏠림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미국 증시 보시면 그래서 시작부터 강했고 마감까지 강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원웨이 상승장이 나왔고요. 전형적인 어떤 전 종목 상승하는 그런 강한 상승장의 모습을 어젯밤에 나타냈습니다. 전 종목, 전 업종 다 올랐죠. 하루 종일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그죠? 확인한 거죠. 이 정도면요. 이제 탄력적인 반등, 이제 위로 올라간다. 요렇게 신호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이런 조정은 일단 끝난 거고, 이 파동은 일단 끝난 거고, 이 파동은 끝난 거고, 새로운 하나의 또 파동이 시작된 거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번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한들 이 전고점을 쉽게 넘어가긴 어려울 거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고점이 낮아질 거야. 다시 한번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검증하는 그런 위기가 올 거야. 라고 일단은 어느 정도 밑바탕을 긴장은 살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일단 올라오는 흐름 중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인데 분명히 지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긴 합니다. 2900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입니다. 2900은 어디? 여기. 지난번 전고점의 자리, 전고점입니다.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인데 솔직히 모릅니다. 이 전고점 2900 이렇게 무거운 저항까지 올라올지 안 올지는 일단 모릅니다. 근데 아마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이쪽엔 특별히 2900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특별한 저항은 일단 뭐 잘 없으니까 일단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긴 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좀 넘어선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빨간색 선, 이런 것들이 이제 빨간색 추세선, 이렇게 올라오는 빨간색 추세선이 또 저항으로서 강력하게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어쨌든 이 우려가 좀 가벼운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좀 더 올라갈 여유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나스닥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S&P 지수는 좀 낮죠, 그죠? 이 무거운 저항이었던 5717 여기 전고점 5717을 돌파 한착을 하면서 더 올라가겠다 이겁니다. 다만 S&P 지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전고점인데 여기를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은 바닥은 확인했고 단기 바닥은 확인을 했고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일단 모르는데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는 단기 바닥이죠, 그죠? 언젠가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빠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이런 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은 지금 이 자리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은 단기 바닥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리의 의미는 나중에 이렇게 바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은 중장기적인 바닥으로 그 의미가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아직은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인 바닥에 불과한 겁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일단 다소 불안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일단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다. 미국 증시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 다시 미국으로의 돈 쏠림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미국 증시와 요즘에 좀 이제 달러 이 외환 시장이 좀 비스무리하게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쭉 빠졌던 나스닥이 이렇게 쭉 빠졌던 이 구간에 유로화는 강세를 나타냈었죠, 그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빠졌던 게 미국 경제 둔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빠지는 사이에 이렇게 유로화가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 약세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 보시면 이렇게 유로화가 약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나치게 미국 증시로 돈이 쏠리고 지나치게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세계 증시의 분위기가 막 패닉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뜨끈뜨끈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약해야
세계 증시, 뭐 유럽이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다른 나라 증시들이 좀 어깨를 펼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튼 어젯밤부터 미국 증시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온 거. 이것은 사실 어쩌면 한국 증시나 뭐 다른 나라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또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오르는 게 무조건 주식시장,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에 좋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죠? 예. 하여튼 미국 증시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 와중에 달러 강세도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세계 증시들은 조금 또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올랐으니까 한국도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 하면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쏠리고 안전자산에서 좀 돈이 빠져나갔죠. 채권이 좀 서운했죠. 그래서 안전자산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채권이 하락을 했고 이제 중요한 자리입니다. 채권 입장에서는 어젯밤 말씀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요렇게 일단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중인데요. 오늘 밤 중요합니다. 얘가 여기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채권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리 지킬지 안 지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채권이 하는 건 뭐라고요? 답답한 구간입니다. 지금 1년 반, 뭐 2년 가까이를 이미 답답한 이런 구간 안에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눈에 띄게 그렇게 강한 매수세가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에요. 아무튼 여기서 혼조한 그런 구간이고요.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 그죠? 여기가 붕괴가 되면 아래쪽으로 조금 좀 많이 갈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채권이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간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없을 거다. 오히려 적당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채권이 좀 아래로 빠지는 거는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에는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계 증시에도 이런 건 긍정적일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한 문제 없을 거라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채권이 빠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이 아니고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제 생각엔 그래요. 이보다 여기서 더 붕괴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인플레이션 우려, 뭐 또 야 너무 또 고금리 우려 또 이런 게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하여튼 채권 시장은 아직은 이제 주식시장과 뭐 그렇게 주식시장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뭐 채권이 어떻게 돼서 주식이 어떻게 된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죠. 지금은 주식시장은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좀 따로 움직이고 있고 채권 시장과 연관성은 요즘에 조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건 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반적인 방향성은 좀 반대로 일단 가고 있다. 하여튼 채권 시장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면은 채권 때문에 주식이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아무튼 지금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적당히 움직인다면은 주식시장은 채권 눈치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긴 할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뭐 요즘에 위험자산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원자재들, 구리, 국제유가, 뭐 금값 이런 것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다들 요즘 위험자산들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가볍게 좀 확인을 했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서운했죠. 오늘 한국 증시는 서운했습니다. 요즘 계속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5일선을 깨버렸습니다. 한 번 정도 깰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5일선을 한 2거래일 정도를 깨면은 그럼 좀 약하다라고 그러면 그럼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루 정도는 이 정도는 최근에 삼성전자란 무거운 종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2거래일 이 정도 하락하는 거는 뭐 일단 가벼운 조정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생각하는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빨간색 선까지는 저는 터치할 수 있다라고 일단 봅니다. 강하다면 빨간색 선을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승 목표치를 지금 조금 아직 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삼성전자 쏠림이 그래서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좀 부진했다. 코스피가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코스피가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금까지 5일선 위에 잘 올라타서 올라왔습니다. 신나게 반등을 했는데요. 얘도 뭐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봐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일도 5일선을 깨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그러면 일단 뭐 코스피의 쏠림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좀 약해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코스피 괜찮다.
코스피의 상승이 지금 여기가 전고점, 지금 이 자리가 직전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치고는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코스피는 좀 힘이 강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저항들을 착실하게 잘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코스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어쨌든 요즘에 긍정적이다 보니, 물론 오늘은 뭐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다 보니 코스닥이 요즘에 좀 맛이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이제 코스닥은 150 선물지수 기준으로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죠. 1180이라 하겠습니다. 1180. 1180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1180을 지금 분위기상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 좋으니까 얘가 이 자리를 깨면은 좀 심각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일단 당장 깰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 자리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떤 단기 쌍바닥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 중이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조금 좀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었어 가지고 하여튼 종목들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았죠. 오늘 흐름 자체는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죠? 미국 증시 쏠림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 쏠림, 한국 소외 또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닥에서는 그 에코프로 친구들, 2차전지 친구들이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서 하여튼 이 경계,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 대형 제약바이오들 일부 종목들이 좀 이제 슬슬 힘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건 알테오젠인데, 코스닥 알테오젠인데 힘이 올라가야 될 때 좀 놓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36만 원을 붕괴된 건 아니라서 아직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영 힘이 좀 약합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는 이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아직 이런 알테오젠과 HLB만 보면서 제약바이오가 다 죽었다라고 하긴 좀 뭐한 것 같고, 그래도 아직 힘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코스닥 제약바이오에 대한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일단 가지고 가긴 갈 건데요. 이 제약바이오의 힘이 조금 빠지긴 빠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렇게 강력한 힘은 아니고 힘이 조금 빠지긴 빠졌어요. 그래도 코스닥 제약바이오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아직까지 어떤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닥은 삼성전자 빠지면서 기존에 힘이 있던 반도체 친구들도 좀 많이 빠졌고 그런 모습이라 오늘 좀 힘이 없었습니다. 2차전지 친구들도 중요한 자리인데 별로 지지력이 안 보여서 좀 서운한 모습이고요. 하여튼 지금 코스닥은 조금 중요한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 이 자리를 깰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다른 나라 흐름들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자면요. 하여튼 위험 자산들이 좋아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는 다 시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럽 증시 볼 것도 없이 좋고요. 유럽 증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하고, 중국 증시는 좀 답답한 구간인데 어쨌든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특별히 위기나 이런 건 없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네요, 그죠? 요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빠져봐야 거기서 거기, 올라봐야 거기서 거기, 그죠? 일본 증시가 요즘에 좀 약합니다. 일본 증시가 좀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요렇게 지금 이 마우스가 좀 그래갖고 그런데 지금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선에 부근까지도 지금 못 올라오고 여기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 증시 확실히 힘이 좀 빠졌다. 요즘 약한 거는 일본 증시입니다. 그죠? 요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이런 것들 좀 보자면은 당연히 그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반도체 흐름 좋겠죠, 그죠? 미국 반도체 어떻나요? 반도체 지수 추종한 ETF 요렇게 쌍바닥 만들었습니다, 그죠? 쌍바닥 만들었어요. 다만 쌍바닥 만들고 해봐야 여기서 저항을 워낙 많이 만들고
중요한 타이밍에 아래로 한번 훅 빠졌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예.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떤가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3중 바닥형 만드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여기서 바닥 만들었으니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고, 다만 위쪽에 저항이 많으니 오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죠? 재미없는 종목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변동성 추종하는 ETF들 보시면은 안정적이죠? 예, 아직까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